뉴스 시작합니다. 김민수입니다. 총력 대응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벌어진 한국인 대규모 체포 사태와 관련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재 구금된 475명 중 한국인이 300명이 넘는다며 필요하면 직접 미국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기업도 비상입니다. 가장 많은 직원들이 체포된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에 체류 중인 직원들에게 긴급 귀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미국 조지아주에서의 대규모 불법 체류 단속 사태 이후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출장 중인 직원들에게 즉각 귀국 조치와 숙소 대기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분간 중요한 회의를 제외한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이스타와 B1 비자를 발급받고 출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업무차 단기 방문이 문제가 되자 예방 조치에 나선 겁니다. 이번에 체포된 인원 475명 중 한국인이 360여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본사 직원 46명을 비롯해 협력사 직원까지 290여 명, 현대엔지니어링 협력사 직원 60여 명입니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에서 일부 근로자들은 단속을 피해 숨은 채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 회사에서만 17명이 잡혀갔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리고 어떤 직원은 물과장을 창고에 숨어서 연락이 오고. 우리 정부는 어제 조셉 윤 주한미국 대사대리에게 유감을 전달한 것에 이어 구금자 파악과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섰습니다. 초유의 체포 사태를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대사관과 영사관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외교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 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해 대응 중입니다. 필요하면은 제가 워싱턴에 직접 가서 미 행정부와 협의를 하는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해당 기업들도 구금 해제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최대한 협력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 정치권의 반응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여야 모두 미국의 우려를 표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700조 원 규모의 선물 보따리를 안기고도 미국의 뒤통수를 맞았다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 실패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대규모 체포 사태를 두고 야당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700조 원 규모의 선물 보따리를 안긴 지 불과 11일 만에 뒤통수를 맞았다면서 이게 이재명식 실용 외교냐고 공세를 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실컷 투자해주고 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SNS를 통해 앞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과 교민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700조 선물 외교에 취해 있을 게 아니라 교민 안전과 기업인의 권익을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도 구금은 부적절하다며 미국을 향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고용 문제가 있었다면 제도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일이지 이것을 감찰을 하고 단속을 해서 구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 다만 야당이 지적한 것과 달리 한미동맹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안전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번 단속은 단일 사업장에서 이뤄진 단속으로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할 일을 한 것뿐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 국토안보수사국은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단속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증거를 모아 실행한 최대 규모 단속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in fact was the largest single site enforcement operation in the history of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체포된 475명 중 대부분이 한국 국적이었다고 밝혔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공장 부진에 하수구로 뛰어드는 등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nd you just had to wait your turn, give your ID, let them do the background checks, and when they told you to go, you had to go. 미 국토안보부는 이번 단속에 대한 채널A의 질의에 조지아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1,500억 달러, 우리 돈 약 210조 원에 달하는 추가 투자를 약속한 지 2주도 되지 않아 벌어진 일인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국이 할 일을 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I just heard about that a little while before the news conference, and I would say that they were illegal aliens, and ICE was just doing its job. 그러면서 외국 기업의 투자 결정이 미국에만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를 지지하는 조지아 지역의 한 극우 정치인은 자신이 한국 기업들을 수차례 신고했다고 밝히면서 노예 노동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I was the one that reported the information that I had to ICE. People are working for slave wages. Some are not getting paid. Some are being trafficked.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들어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이민 단속과 체포가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단속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미국 애틀랜타 조지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종원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구금된 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시고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가 좀 궁금한데요. 향후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포되신 분들은 보통 이제 바이오메트릭이라 그래서 이제 사진과 지문을 찍게 되고 그다음에 신원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 무비자 또는 노동이 불가능한 비자이신 경우에는 불법 취업으로 판정이 되시게 되고요. 혹시 지금 구금된 그런 장소도 그렇게 좀 열악한 환경일까요? 어떻습니까? 예, 포크스톤 이민구치소의 경우는 이제 현재 미국 최대 규모의 이민구치소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최대 규모의 구치소인 경우에도 400명, 500명에 가까운 인원이 한꺼번에 입감이 되실 경우에는 이제 거주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질 가능성이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는 미국 이민 당국이 이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벌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안타까운 점은 체포되신 분들에게 많은 분들이 B1, B2 이제 단기 방문 비자 또는 에스타 무비자로 입국되신 분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자에 대해서는 약간 좀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무비자 입국자는 아무런 취업이나 노동 활동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한국 단기 출장자들이 사실은 무비자 또는 B1, B2 비자로 입국을 하셔서 미국 내 업무를 보고 가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별 문제가 없으셨고요. 미국 당국이 뭔가 이렇게 표적을 삼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은 일단 압수수색 영장인 체포 대상인 이제 남미 국적자 4명의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영장에 명시된 남미계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를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민 신분을 검문 검색이 가능한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어떻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현지에서는 이제 좀 많이들 놀라기도 하시고 이제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동안 이제 조지아주는 이제 한국의 대규모 투자 때문에 굉장히 한국 기업들이라든지 한국인들을 보는 눈이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조지아 주정부나 한국 기업들과 굉장히 이제 협조적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뭐 대규모 단속과 수색을 하고 수백 명의 한국 국적자가 잡혀간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당황도 하시고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보시기에 수개월, 뭐 몇 년 단위도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래도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한 지역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감되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적체 현상이 빚어지겠죠. 변호사님도 혹시 현재 가서 좀 이렇게 조력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예, 조만간 내려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현지 상황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밤늦게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 일기 행정부였던 지난 2019년 미국이 북한의 특수부대를 침투시켰다는 보도가 나와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김정은을 도청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북한에 침투했다가 북한 주민들만 사살하고 임무는 실패했던 겁니다. 과연 이 기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이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한과 미국의 첫 정상회담. 이 만남을 계기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브로맨스를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트럼프 대통령이 극비리의 김 위원장을 도청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임무는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했던 미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 실팀 6가 맡았습니다. 이들은 수개월간의 훈련을 거쳐 2019년 초 잠수함을 타고 한밤중 북한 해안에 침투했습니다. 도청 장치를 가지고 해안에 도착했지만 그때 어부 여러 명이 탄 어선이 나타났고 발각될 것을 우려한 특수부대는 이들을 전부 사살한 뒤 곧바로 철수했다는 겁니다. 작전 실패 직후인 그해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은 결렬됐고 북한은 5월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했습니다. 6월엔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다시 만났지만 악수 이상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해당 작전이 철저히 기밀로 유지돼 왔다며 북한이 당시 이를 파악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겐 김정은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면서 작전을 미 의회에조차 보고하지 않은 점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가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I don't know anything about it. I'm hearing it now for the first time. 해당 보도로 트럼프의 속내가 드러나면서 향후 북미 대화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지 하루 만에 방중 내용이 담긴 기록 영화를 방영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을 특히 강조했는데 방중 기간 노출되지 않았던 딸 김주애가 이 영상 속에선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아버지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따라 전용 열차에서 내리는 김주애. 중국 측 인사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진 않고 뒤따라 걸어가며 김 위원장을 지켜봅니다. 오늘 북한 조선중앙TV가 김 위원장의 2박 3일간 중국 방문 일정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는데 사진으로만 공개됐던 김주애의 모습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역에서 숙소인 주중 북한 대사관까지의 도로는 통제돼 뻥 뚫려 있습니다. 김 위원장과 주애는 대사관에 도착해 같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말끔하게 리모델링된 대사관 내부의 모습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열병식 행사 당일 환영 리셉션장 내부의 모습도 보였는데 김 위원장의 자리는 기념사진을 찍을 때처럼 펑리위한 여사의 옆이었습니다. 이어진 북러 정상회담에선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같은 차로 이동하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담았습니다. 푸틴 동지와 반갑게 만나시고 감회 깊은 회포를 나누시었습니다. 베이징 도착 직후 모습을 감췄던 주애의 모습은 평양행 열차에서 다시 공개됐습니다. 전용 열차 집무실에서 김 위원장과 창밖을 함께 바라보고 도착 후 열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김주애의 공개 행사는 중국이 막았을 가능성이 있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후계자로서 국제 행사의 무대에 데뷔한 이런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사진을 공개한 거죠. 한편 이번 보도에서 북한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별도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우 의장이 등장하는 모습을 가리거나 편집하진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벌어진 성비위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뒤늦게 진상조사에 나선 조국 혁신당은 조국 원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날 벌어진 일이란 점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왜 회식을 했고 또 노래방엔 왜 갔는지 그 경위를 밝히겠다는 겁니다. 박자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앞서 강미정 전 대변인 측은 한 언론에 실형 확정 당일 당직자들이 노래방에 갔다가 성비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부끄러움과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다며 당무감사원에 노래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래방에서 있었다는 일도 사무총장으로서는 언론 보도를 보고 통해서 들었고 그 피해 사실과 관련해서도 지도부도 그렇고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조국 원장도 어제 당회견 이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옥중에 있어 개입할 수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사면 직후 더 빨리 피해자를 만날 걸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참 죄송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라도 조금 빨리 이분을 만나서 소통했으면 어땠을까. 이제 한번 만나겠다는 약속은 했었습니다. 만남이 있기 전에 이런 일이 터져서 참 안타깝고. 재발 방지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당직이 무엇인가와 관계없이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라며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 부총장은 상처받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며 윤리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현재 경찰은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대한 이 고소를 접수한 이후 5개월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성비위 의혹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조만간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4월 전직 당직자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던 시선들입니다. 하지만 A씨는 강미정 전 대변인의 기자회견에 대해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혐의를 부인하는 게 2차 가해가 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란 피해자 주장 경청과 추가 피해 방지에 그쳐야지 그 주장 모두를 사실로 존중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A씨는 조만간 공개 입장 표명을 통해 억울함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5개월째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물론 당시 노래방에 동석했던 목격자 진술까지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엔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이규원 사무부총장도 같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어쨌든 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되겠죠. 언어 폭력은 뭐 범죄는 아니고요.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추행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반성은 하지 않고 대중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는 겁니다.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긴급 감찰에도 나섰습니다. 자칫 늑장 대응을 했다간 여권 전체에 타격을 줄 거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사건에 대한 비판이 잇따라 쏟아졌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피해자의 정치적 의도나 의심하며 유불리를 계산하기에 앞서 반성의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에게 더 이상 상처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미온적 반응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중의 눈치만 살피면서 SNS 정치로 일관하는 조 원장의 태도가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조국혁신당은 이제라도 변명과 감싸기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실질적인 대표는 조국 전 장관이잖아요. 이분이 그동안 보여줬던 내로남불의 행태가 이번 사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최강욱 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어제 저녁 대면 조사를 마쳤습니다.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최 원장은 오늘 북토크 행사에 참석하며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최 원장의 자진 사퇴 의사는 당에 접수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 윤리감찰단은 이르면 모레 감찰 결과를 정청래 대표에게 보고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주말인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극심한 가뭄 탓에 이 빗방울이 간절한 강릉에는 야속하게도 이 비 소식이 비껴갔습니다. 해군 함정까지 동원돼서 급수 지원에 나선 가운데 일부 아파트와 숙박시설은 제한 급수를 시작했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대한 선박이 물살을 가르며 부두에 도착합니다. 해군 군수지원함인 4,200톤급 대청함입니다. 450톤의 물을 싣고 동해에서 강릉으로 온 겁니다. 강릉시 가뭄이 해소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군수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0톤 규모의 이동식 수조가 설치돼 배에서 받아놓은 물을 소방 차량에 퍼가는 방식이라 시간이 훨씬 덜 걸립니다. 대기하던 소방차 70대가 10km 떨어진 강릉 홍제정 수장으로 물을 옮깁니다. 부두 한쪽에선 해경 독도경비함 삼봉호에 이어 1,500톤급 재민 13호가 투입돼 120톤의 물을 지원했습니다. 오늘부터 강릉의 대형 아파트 단지와 숙박시설에는 제한 급수를 시작했습니다. 강릉시 직원이 맨홀 뚜껑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상수도관 밸브를 잠깁니다. 100톤 이상 저수조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 113곳과 숙박시설 10곳엔 홍제정 수장의 물 공급을 끊었습니다. 상수도 공급이 중지된 이후에는 급수차가 방문하여 지하 저수조에 물을 채워 사용할 예정이며 급수차 방문에 지연이 발생할 시 급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되어 단수가 될 수 있음을 이틀 내지 이틀 반 정도는 지금 현재 물탱크 용량 가지고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릉시의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헬기, 군함 등 육해공 급수작전에도 어제보다 더 떨어져 12.9%를 기록했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도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이런 극심한 가뭄에도 주말인 오늘 강릉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가운 손님들인데 지금은 한숨이 먼저 나온다고 합니다. 강릉 초등학생들은 생수병 들기가 무겁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강릉의 유명 관광지인 안목해변 인근 카페거리. 주차 공간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차량들이 빼곡합니다. 강릉역에선 관광객들이 쉴 새 없이 빠져나옵니다. 서울행 기차편은 대부분 매진됐습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도 강릉엔 주말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몰리는 관광객에 강릉 시민들은 마냥 웃을 수는 없는 처지입니다. 너무 없어서 지금 단수 들어가고 하니까 고객이 너무 끊기면 경제적으로는 위기가 되니까 또 금연도. 관광객들이 끊기는 것도 걱정이고 강릉을 애써 찾은 사람들에게 물을 아껴 쓰라고 강제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강릉 초등학생들은 가뭄 대책을 세워달라며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강릉 운양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지 못할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맛있는 급식을 먹지 못할까 봐 걱정이라며 재난 극복 쿠폰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학교에서 받은 생수 10병을 들고 가기 무거웠다. 1학년 동생들은 얼마나 힘들었겠냐며 배달 방법을 고민해달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강릉시에 편지를 보내려다 시가 가뭄 문제를 방치했다고 보고 대통령실에 보냈다고 썼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한 네일숍에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여성이 혼자서 운영하는 곳이었는데요. 경찰은 계획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간색 목장갑을 착용한 남성이 허둥지둥 달아납니다. 길 끝까지 뛰어가더니 대로변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목장갑도 중간에 벗습니다. 5분 뒤 경찰차가 연달아 도착해 남성을 찾아다닙니다. 가수대차, 가세대로 일반 경찰차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흉기를 소지한 50대 남성이 여성 자영업자 혼자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건
어제 오후 3시 7분쯤 피해자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저항하다 얼굴을 다치고 흉기에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장갑과 흉기를 미리 준비한 만큼 계획 범죄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낮에 강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계속 시민들 쪽에도 막 이상한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불안하고 무섭기도 하고 여자로서. 남성은 도망가다 건물 안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신촌역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지하철역 출구 인근을 수색하다 벤치에 앉아있던 남성을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범행 후 검거까진 약 3시간이 걸렸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직업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 31돈짜리 금팔찌를 보여달라고 한 뒤에 이 손목에 찬 채로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금값이 치솟으면서 이 금은방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금은방을 찾은 한 남성, 금팔찌를 사러 왔다며 자신의 손목에 찼다 벗었다 반복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팔찌를 찬 채 도주합니다. 금은방 주인이 뒤를 쫓았지만 남성은 승용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남성이 훔친 금팔찌는 순금 31돈, 1,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남성이 경북 경주로 이동한 걸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한 마사지 업소에 숨어있던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훔친 금팔찌도 압수했습니다. 바다 한복판 가두리 양식장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해경과 소방대원들이 배 위에서 물을 쉴 새 없이 뿌립니다. 전남 여수시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2시 50분쯤.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은 잡았지만 사료 냉동 창고와 양식장 일부 등이 불에 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육지에서 500m가량 떨어진 해상에 있다 보니 진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바다라서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장비랑 이용해서 같이 합동으로 소화를 한 거거든요. 해경 등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 남성이 구조대원 등에 업혀 산을 내려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한라산을 오르던 등산객 30여 명이 말벌에 쏘였습니다. 이 가운데 10대 한 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탐방로 인근 말벌집을 제거하고 9월 말벌 쏘임 사고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서울에서 초등학생 유괴를 시도했던 일당. 그런데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혐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인 경찰은 일당이 타고 다닌 이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 칩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차량을 타고 다니며 초등학생들을 유인한 혐의로 검거된 일당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아이가 차량에 탑승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법원은 어젯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혐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도 높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총 3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4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 CCTV 영상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수사팀은 증거인멸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초등학생들과 대화할 당시 탑승한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저장되는 메모리 칩이 들어있지 않아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사팀은 피의자들 차량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지만 메모리 칩은 찾지 못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이전부터 차량에 메모리 칩이 없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미국 국방부 명패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 명칭을 전쟁부로 바꾼 겁니다. 78년 만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기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라 쓰인
사무실 명패가 떨어지고 전쟁부 장관이라고 쓰인 명패로 바뀝니다. 미 국방부 내 곳곳에서 전쟁부란 이름으로 바꿔 달게 된 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때문입니다. 전쟁부란 이름을 보조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부란 이름을 썼던 1,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고 강하기 때문에 평화를 얻었다며 변경 이유를 밝혔습니다. I think it's a much more appropriate name, especially in light of where the world is right now. We have the strongest military in the world. 미 국방부가 전쟁부로 이름이 다시 바뀌는 건 78년 만. 미 포브스지는 이번 명칭 변경으로 사용되는 비용만 수백만 달러에 달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의원은 단순히 간판 바꾸기가 아니라 군대에 더 투자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정부 부처 이름을 아예 전쟁부로 바꾸려면 의회 입법 절차가 필요한 상황. 트럼프 대통령은 영구적 개명을 위해 국방부 장관에게 입법 조치를 권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가자 지구의 지옥문이 열렸다. 가자 지구 장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고층 건물을 무차별 공습해서 파괴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곳을 군사 거점으로 사용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빠른 속도로 미사일 2발이 건물 아랫부분에 명중합니다. 곧바로 폭발음이 울리며 화염이 솟아오릅니다. 두 번째 공습이 이어지자 고층 건물이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서쪽에 있는 12층짜리 건물을 공습해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건물에서 테러 조직 하마스가 공격을 지휘하고 있었다고 발표했지만 하마스 측은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지 시각 3일 미국 롱아일랜드 고속도로에서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승용차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인 70대 남성이 발작을 일으켜 이 같은 사고가 났지만 가벼운 부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차량과도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에 경찰이 들이닥쳐 인형탈을 쓴 직원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Don't resist. Do not resist. 인기 캐릭터 인형이 눈앞에서 체포되는 걸 지켜본 아이들은 놀랍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의 눈을 황급히 가리고 현장을 벗어납니다. 미국 패밀리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척키치즈 직원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레스토랑 직원은 고객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귀찮기만 한 다림질을 대신 해주는 로봇, 쓰기만 하면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주는 안경까지 최신 기술을 입힌 첨단 제품들이 가전시장을 사로잡았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세탁기 문을 열고 옷감을 꺼내더니 곧바로 다리미를 들고 다림질을 합니다. 잠시 뒤엔 티셔츠를 옷걸이에 걸기도 합니다. Which is able to sort, let's say, different kind of clothing, or like on colors before it goes into a washing machine.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파들 사이를 걸으며 손을 들어 흔듭니다. 세계 로봇 축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팀의 로봇입니다. 방문객들도 반갑게 로봇을 맞이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키부터 피부, 얼핏 보면 사람 같지만 미국의 한 로봇 기업이 만든 인간을 닮은 로봇입니다. 대화할 때 눈을 끔뻑거리거나 시선을 맞추려 눈동자를 돌리기도 합니다. You get endless companionship, conversation, custom gestures, and soon emotional scene awareness from my vision system. 49g에 불과한 안경을 쓰자 상대 언어를 곧장 통역해줍니다. 도로에서는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역할까지 됩니다. Why must we bow our heads when translating? Why not look ahead? 한편 한국과 중국 간 TV 경쟁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국 하이센스는 세계 최초로 출시한 116인치 RGB 미니 LED TV를 전시했고 TCL도 AI를 적용해 화질을 높인 제품을 내놨습니다. 중국의 공습 속에서도 삼성과 LG는 차세대 TV와 AI 가전 혁신 등을 선도해 각각 26개와 17개 상을 휩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민주당 일당 독재를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대법관 증원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법관은 1년의 유예를 두고 매년 4명씩 증원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전체 26명 중 22명의 대법관이 임명되게 됩니다. 대법관 증원이라는 부분은 사법개혁의 일환이기에 앞서 어찌 보면 국민의 영혼과 상식이 아닐까. 민주당은 이 밖에도 대법관 추천위원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줄여야 한다며 견제 기능을 하는 헌재측을 넣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보복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늘어난 대법관들은 민주당 성향의 판사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민주당의 일당 독재를 연장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어지리라고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부 조율을 거쳐 대법관 증원안을 확정하고 추석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정치부 최승현 기자와 열왕열왕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 화가 단단히 나 보이는데 다 폐기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어제 국회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검찰 수사관의 메모에서 원래 관봉권 띠지는 다 폐기한다는 취지의 메모와 함께 비속어가 발견됐거든요. 서울 남부지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집에서 5천만 원어치의 관봉권을 찾았는데 압수 당시에 돈은 띠지에 묶여 비닐로 포장돼 있었고 돈 출처를 추적할 정보가 담긴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이 띠지를 모두 분실한 거죠. 비웃 시옷들아 띄워봐 주세요. 남들 다 폐기해 비웃 시옷들아. 국회의원들이 비웃 시옷이야? 어제 그냥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겁니다. 거짓말 그렇게 해대고 있어. 관봉에 띠지 누가 폐기한 거예요? 김정민이 폐기한 거잖아. 제가 폐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래 다 폐기한다는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관봉권이라는 게 관에서 봉인한 지폐라는 뜻이잖아요. 이 띠지가 수사의 단초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관봉권 띠지 폐기 사건은 다른 큰 범죄나 윗선을 감추기 위한 검찰의 집단, 조직 범죄로 보인다며 이런 조직의 수사를 맡길 수 없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이 아닌 김건희 특검의 수사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모른 척 청,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이 또다시 소환됐습니다. 강 의원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종결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은 노동청이 모른 척하고 있다며 모른 척 청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이 갑질 의혹은 잊을만 하면 계속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여가부 장관 청문회 이후 자진 사퇴하긴 했지만요. 국민의힘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적 용무 지시를 반복적으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적 용무 지시라는 것이 받아들이는 쪽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정의를... 자택의 비대수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각종 사적 심부름은 물론 면직된 보좌진의 재취업 방해까지. 그런데 이 진정 사건은 왜 종결 처리를 한 겁니까? 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했던 건데요. 노동청은 괴롭힘 피해자가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추정이 될 뿐 특정되지 않고 또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노동청이 민주당 내 보좌관 갑질을 근절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국회 보좌진은
다른 법이 적용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피해를 입은 보좌진을 특정하더라도 국회 사무처에서 관장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보좌진의 기본적 인권과 노동 환경을 보장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죠. 서로 관할 떠넘기기 하지 말고 앞으로는 보좌진이 갑질당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오늘 종일 비가 오락가락했지만 무더위를 식혀주기엔 부족했습니다. 비는 밤사이에 다시 본격 시작되고 양도 많겠는데요. 남부 중심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20에서 50mm의 집중 호우가 내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초 예상보다 비구름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중북부로는 예상 강수량이 줄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는 5에서 40mm가 더 내리겠고요. 충청 이남 중심으로는 많게는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은 30도를 보이면서 무덥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기온은 30도를 웃돌면서 남부에는 비가 자주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